숙박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에어비앤비를 해보자 싶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죠. 월 한 150만 원 정도가 벌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더라고요. 만약 이걸 10개를 한다면 그럼 월 1,500만 원이네? 라고 말이죠.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본 입장에서 모텔 창업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아침소입니다. 오늘은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모텔을 창업을 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명절에 가족 중 한 분이 모텔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 모텔을 리모델링 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명절에 제가 전해 듣게 됐어요. 괜한 오지랖에 어떻게 인테리어 하실 생각이냐를 여쭤봤고 도배랑 장판 그리고 간판 정도를 바꾸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솔직히 도배장판 바뀐 거야 그걸 바꾼 사장만 알지 그걸 고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. 도배장판 바꿔봐야 객실이 뭐 그렇게 예뻐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깔끔해지는 거지. 그러니까 예뻐지는 것과 깔끔해지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. 예뻐지지 않는다는 거는 세일즈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 돈을 차라리 저를 주면 제가 한번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설득을 했고 그렇게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매출이 2배 정도가 뛴 거예요. 결과가 좋아서 뿌듯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왜 이렇게 쉬워? 나도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모텔을 하기엔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?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숙박을 할 수는 없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에어비앤비를 하게 됐습니다. 집을 하나 구한 다음에 셀프 리모델링을 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판매를 시작했던 거죠. 생각했던 대로 잘 됐어요. 월 한 150만 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생겼고 생각보다 돈 버는 게 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신경 쓰는 거에 대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. 내가 지금 한 개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0개까지 늘어난다면 그러면 순이익이 1,500만 원, 2천만 원 이렇게 크게 발생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에어비앤비가 쉽게 돈이 벌리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귀찮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고객과 계속 채팅창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체크인 할 때마다 체크인 방법 알려줘야 되고 또 이것저것 막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거에 대해서도 응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이용을 하고 나가면 또 청소해야 되고 청소하다가 어떤 물품이 파손된 거 있으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큰일은 아니에요. 막 크게 엄청 귀찮다 이런 건 아닌데 짜잘짜잘하게 귀찮은 일이 계속 있는 거죠. 만약에 10개 정도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직원 한 명을 써서 청소도 하고 예약 관리도 하고 하게 이렇게 맡겨놓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걸 에어비앤비 딱 한 개만 운영하니까 직원을 쓰기에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에어비앤비를 10개를 돌린다고 해도 이 10개의 방이 이 건물 저 건물 저기 막 이렇게 있으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이걸 한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게 모텔이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텔로 시선이 더 간 거죠. 모텔은 웬만하면 객실이 20개가 넘고 모든 객실이 한 건물에 있으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든 생각이 망한 모텔 하나 사서 에어비앤비처럼 꾸민 다음에 그렇게 영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.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텔들이 약간 일본의 러브 모텔 그런 느낌의 모텔들이 많아서 이 모텔을 사서 에어비앤비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민 다음에 그렇게 장사를 하면 그리고 마케팅 좀 하면 이게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확신이 생겼어요. 이때부터 이제 모텔을 해야겠다 라는 목표가 생겨서 꼬이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돈을 원기옥 끓어 모으듯이 모으기 시작했어요. 부모님 돈, 지금은 결혼했지만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2년 사귄 여자친구의 돈, 그리고 2년 사귄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돈, 친구 돈, 아는 형의 돈, 몇 푼 들어있지도 않는 주택 청약까지도 다 깨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모텔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시작한 지 벌써 지금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지금은 꽤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. 에어비앤비 하나 운영했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이게 똑같이 20개가 되고 30개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? 싶었는데 이때부터는 내가 모든 청소나 고객 관리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직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 직원을 쓰는 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에어비앤비랑 경쟁사의 수준이 달라요. 에어비앤비에 큰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. 이게 수입이 크진 않으니까.
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고, 즉 인테리어 수준이 비슷비슷한데 이 모텔들은 그렇지가 않아요. 저는 모텔을 사서 약 1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었어요.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. 근데 옆에 모텔들은 막 10억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. 쉽게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비앤비는 10만 원 이상의 객실료를 받았는데 이 모텔들은 3만 원, 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싸게 받더라고요. 이런 상황에서 나만 10만 원 받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에어비앤비보다 객단가를 높게 받지 못하는데 경쟁은 더 치열한 상황. 그게 모텔이구나. 이걸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. 9년 동안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, 그래도 다시 하라고 하면 모텔을 저는 할 것 같아요. 다시 하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 9년 동안 배운 게 많이 있고 정답에 가까운 방식들을 조금 알게 됐거든요. 이 숙박업은 시설업이다 보니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김치찌개집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쯤 되고 그때서야 뭘 깨우친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 김치찌개가 맛있구나 라는 걸 깨우쳤다면은 그 다음날부터 바뀐 김치찌개가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. 바로 적용이 가능해요. 근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쯤 운영하다가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우치면 사실 늦어요. 왜? 1년 전에 이미 인테리어를 다 했으니까, 이미 현재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놔버렸으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. 바꾼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 기획의 과정들은 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이 모텔 숙박업이라서 다시 한다고 해도 저는 100% 다시 할 것 같습니다. 모텔, 호텔, 숙박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